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황종희의 명의대박록입니다. 명의대박록, 책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저작인 명의대박록이 근대화 시기에도 많이 읽히고 있는 점을 보면 분명 알아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의대박록의 저자 황종희가 살았던 중국의 명, 청, 교체기는 중국 역사와 사상사에서 특수한 역사적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는 봉건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 트는 시기였고, 또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과 한족 간의 민족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내적으로 환관의 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부패가 계속되고, 그에 따라 농민들과 자주계급 지식인층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지주계급 내부에서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서 일부 지주와 지식인들은 조정의 부패에 불만을 품고 여러 정치적 결사를 형성해 조정과 권력자들을 공격하면서 개혁에 주력하였죠. 황정희 아버지가 속해 있던 독립당은 이러한 지주계급 개혁파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였는데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명나라 왕조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황간식단은 독립당을 잔혹하게 탄압하였고, 황정희 아버지 황존서는 환관집단에 반대하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죽임을 맞이했죠. 황정희는 독립당 사람들의 이러한 절개와 사회정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나랏일에 관심을 두고 개혁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가 19세가 되던 때 승정 황제가 즉위하자 황간 집단들은 사력을 잃고 독립당들도 억울한 누명을 싣게 되었죠.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태어나 자란 절강상에서 북경으로 달려가 부친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황간 집단의 잔당들이 신문하고 있을 때 황종희는 현장에서 철퇴를 들고 들어가 독립당들을 박해했던 특무기관의 우두머리와 옥졸들을 내리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름을 크게 떨쳤고 독립당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복사의 지도적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죠. 오래지 않아서 황간 집단들이 다시 특세하자 황종희와 복사의 여러 인물은 남경에서 집회를 열고 그들을 통렬히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종희 등 복사 회원들은 모두 체포되었으나 다행히 청나라 군대가 빠르게 남한 덕에 겨우 도망할 수가 있었죠. 위험에서 벗어난 황종희는 즉시 고향으로 되돌아가 새 충령을 조직하여 청나라에 항거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황종희는 강의와 저서 활동에만 전념했죠. 그의 학문은 유가 철학의 한 학파로 주관적 실천 철학에 속한 양명학의 계통을 이어받았으나 명나라 사람들의 고소와 학풍에 반대하고 경세치형의 학문을 강조하였으며 경학과 사학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저서로는 명의대박록 외에도 송, 명대 유학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명유학관, 송유학관 등이 있으며 고연무, 왕부지와 더불어 청초의 3대 학자를 불리우고 있죠. 황종희는 이런 일련의 역사 과정을 겪으면서 명왕조의 부패와 문제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체 봉건제도에 대한 폐의를 품고 이를 부정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661년에서 1662년에 중국 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명작 가운데 하나인 명의대박록을 저술하였죠. 이 책은 원군, 원신, 원법 등 21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황종희는 이 책에서 봉건군주 제도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그 자신의 이상 국가에 대한 설교를 서술하였습니다. 명의대박록에서 황종희는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의 백성들은 손님이라는 봉건 사상의 정명으로 반대하여 천하가 주인이고 군주는 손님이라고 주장하였죠. 군주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군주는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민중의 주인이 되었고
원래 군주는 천하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천하에 무한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여서 신하들은 천하 민중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군주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마치 함께 나무 토막을 들고 가는 사람들처럼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호응하는 평등하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죠. 천하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다스릴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의 분업과 협력이 필요하며 군주와 그 신하들은 바로 천하의 민중들을 위한 분업의 한 위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3면에서도 그는 민중에 대한 봉건군주의 가혹한 착취에 반대하고 군주가 자신의 이익을 마치 천하의 공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였죠. 사람마다 각지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봉건군주는 천하의 이익을 모두 자기가 차지하여 자기 한 사람의 재산을 늘리고 온 천하를 사사로운 재산으로 만들어 자손에게 전해주고자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법률에 있어서도 봉건군주가 봉건적인 법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유지한다고 비판하다고 한 집안의 법에 반대하고 천하의 법을 실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정치면에서는 학교에서 정치를 논의하고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경제면에서는 사람 수에 따라 토지를 주고 상품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입장은 중국 초기 계몽 사조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청나라 왕조에 의해 바로 금사가 되었으나 당시 지식인층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중국 근대의 사상적 계몽이 시작되었을 때 명의 대박록에 포함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신과 연결이 시도되었고 양계초, 담사동 등이 민권과 공화의 학설을 제청하였을 때 이 책의 철학을 수만 부 인쇄하여 비밀리에 배포하여 청나라 말기의 사상적 변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명의 대박록은 한마디로 동양의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1600년대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시대를 앞선 진보적 사상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대박록은 중국 사상의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저작으로 오늘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